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일시는 2021년 5월 9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극 생존자가 생각하는 보조자의 폭력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진행했던 병원 심리극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자발적으로 주인공을 지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심리극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맡아 연기해도 괜찮을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상의 인터뷰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처한 어려움,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마치고 주인공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다음 장면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주인공은 저에게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지 가족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가족회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총 5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배우 섭외에 나서서 어머니, 형, 누나 역할은 심리극에 참석한 환자들이 맡기로 했고, 주인공 배역은 심리극 보조자로 참석한 자원봉사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은 주인공이 맡기로 했습니다. 심리극이 진행되자 주인공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진지하게 연기했습니다. 주인공 배역을 맡은 보조자는 주인공의 요청에 맞춰 가족들이 자신을 입원시키려 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장면을 재현한 뒤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과 의사가 병원에서 면담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순간 관객석에서 한 분이 의사 역할을 지원했습니다. 본극에 들어가기 전 저와 배우들은 주인공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각자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극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재현 장면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 앞에서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삼각 배영을 이루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심리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과 보조자는 진지하게 연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논쟁 장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역할을 맡은 환자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왜 의사인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며 아들의 가슴을 손으로 쳤습니다. 저는 극진행을 멈추고 보조자가 괜찮은지 확인한 뒤 의사 역할을 맡은 환자에게 함부로 타인과 신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 역할을 맡은 환자는 됐어요, 그만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퇴장했고, 주인공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사 역할을 맡았던 환자가 역할에 깊이 몰입하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저는 의사 역할을 맡았던 환자가 평소 충동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일에 대비해서 오늘 심리극 무대에 올라온 모든 환자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심리극 담당 직원에게서 지난주 심리극에서 의사 역할을 맡았던 환자가 병동 내에서 계속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모든 집단 프로그램 참석이 금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극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심리극에서 아들 역할을 맡았던 보조자 겸 자원봉사자가 지난주 그 환자에게서 가슴을 맞고 난 뒤 기분이 나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폭력 상황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로서 심리극을 진행하기 전에 폭력 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것과 폭력 행위로 인한 보조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심리극에서 저는 2주 전 심리극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심리극 진행 도중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더 핸드북 오브 사이코 드라마, 국내에 있는 심리극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을 보면 심리극에서 접촉의 문제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일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극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 우리는 실제 삶의 모델 그 자체를 그대로 따르는데 관심이 있다. 신체적 접촉 기법을 제한하여 사용하더라도 치료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모레노가 1969년과 1975년에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모레노가 1959년에 출판한 모레노에져서 사이코 드라마 제2권에 수록된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추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레노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신체적인 접촉과 물리적인 공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했고,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서 잔인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보조자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행위상의 반응과 지각 및 감정을 아들 안에서 유발하기 위해 단지 그런 것처럼만이 아니라 그를 실제로 때려야만 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저는 이 글을 직영주식으로 다시 써보았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환자와 치료진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어루만지기와 껴안기부터 밀치고 때리는 것까지 신체적인 접촉과 물리적인 공격을 무대 위에서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잔인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보조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행위상의 반응과 지각 및 감정을 아들의 내면에서 유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활용해 그를 때리는 장면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다시 심리극의 세계라는 책으로 돌아가서 이 챕터의 저자인 폴 홈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부터 모든 집단 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극 진행자는 분명한 지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쿠션을 사용하여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한 폴 홈즈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추천하고 싶은 심리극 이론서 The Inner World Outside를 소개합니다. 폴 홈즈는 영국의 심리극 전문가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진행자가 주인공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천과 보조자를 이용해 주인공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심리극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극의 이름을 차용한 연극일 뿐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아시나요를 통해 저는 MBC에서 방송했던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 13편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3화 흔들리는 나무를 보시면 주인공의 상대 역을 맡은 여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하고 주인공의 발작을 일으키며 여간호사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간호사는 주인공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고 주인공은 여간호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로 참석한 여간호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진행자의 연출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병원 심리극에서 이런 식의 진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또한 심리극의 이름을 차용한 연극일 뿐 치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가 독단적으로 주인공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목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불편한 심리극 보조자를 소개합니다. 저는 30년간 심리극 분야에서 살아남은 심리극 생존자로서 심리극의 인적 요소 중 가장 많이 폭력에 노출되는 존재는 보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심리극 생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여러 심리극 진행자들의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보조자는 언제든지 무대 위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폭력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암묵의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인공의 분노 표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리극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기꺼이 제 몸을 도구로 바쳐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당시 저는 심리극 보조자라면 당연히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리극을 마치고 제 몸에 남은 멍자국도, 통증도, 불쾌한 느낌도 다 보조자인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심리극 보조자로 계속 활동하면서 심리극을 배우고 싶다면 진행자의 연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보조자는 심리극 진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면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가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심리극 진행자는 즉시 심리극을 멈추고 보조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리극 진행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심리극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력이 노출되기 쉬운 장면을 만약 연출해야 한다면 진행자가 직접 나서서 그 장면을 연기하면 됩니다. 진행자가 수행하기 어렵다면 보조자도 당연히 수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심리극은 진행자의 인성을 반영한다를 소개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조자를 폭력에 노출시키는 심리극 진행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심리극 진행자는 안전한 심리극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항상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극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심리극 생존자가 생각하는 보조자의 폭력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